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의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두고 혹한기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일단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TV와 IT 제품 이제 수요 부진으로 이제 이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겨울 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만 영업 손실이 1조 원을 넘었는데요. 그 LG 디스플레이 영업 손실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4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결 기준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예. 전방 산업 부진으로 패널도 안 팔리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한 추세고요. 네. LCD 패널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또 LCD 사업을 접었던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올레드 TV 이제 주요 시장인 유럽 등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올레드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익이 줄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신용 등급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네, 이게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적자를 냈잖아요. 이제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 하락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국내 신용 평가사 중 하나죠. 이제 한국 기업 평가는 LG 디스플레이의 신용 등급을 그 기존의 A 플러스에서 A로 내렸습니다. 이제 한기평은 전방 수요 회복이 늦어지면서 매출이 이제 급감을 하고 대규모 영업 손실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저조한 패널 수요와 재고 관리를 위한 이제 가동률 저하로 고정비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순차입금 규모 같은 경우 이제 13조 3천억 원까지 급증을 했고요. 예. 부채 비율은 24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한기평은 대규모 영업 적자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위한 자체 재원이 좀 힘들어져서 이제 당분간 과중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네. 이 같은 차입금 부담이 이제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썩 좋지만은 네. 않은 것 같은데 돌파구로 뭔가를 생각해 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렵기는 하지만 네. 이제 올레드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빠르게 재편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약간 어렵지만 이제 올레드가 미래 디스플레이 주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2010년대 이제 중반 이후 LCD는 패권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네, 이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CD 사업 비중을 빠르게 이제 줄이는 한편 그 올레드 시장에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올레드 부문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올레드 부문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우수한 기술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과의 추격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OLED 이거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원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네. 회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계속 선도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네, 예. 그렇죠. 이 그 또 올레드 시장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수요 이제 회복 지연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에도 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올레드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비대면 트렌드나 IT 기기 확대 흐름 자체는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고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올레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올레드 채택률이 지난해 41.5%에서 내년 46.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TV나 태블릿, 노트북 등 올레드 채택 비중도 지난해 이제 평균 2.1%에서 올해 3%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나 애플 등 이제 글로벌 최상위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올레드를 적용함에 따라서 이제 올레드 채용률이 이미 40%를 넘었고요.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 컴퓨터, TV 등에도 활용이 늘고 있는데 애플은 내년부터 아이패드 프로 제품에 2026년과 2027년에는 맥북 프로 제품에 각각 올레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올레드 시장에서 이제 중심에 서야 네네네. 되고 설 것은 이제 뭐 분명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중국일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지금 상황은 또 어떨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시장을 이미 지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나더 레벨의 이제 기술 경쟁력 바탕으로 이제 올레드 시장을 초격차를 둬야죠. 네, 이제 선점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서요. 중국의 올레드 투자는 주로 중소형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 국내 업체들의 중소형 올레드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2016년에는 80% 이상이었으나 네. 지금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생산 이제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아직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보낸 출하량 점유율은 아직은 미치지는 못해요. 생산보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율 안정화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품질 및 기술적 한계로 이제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대비해서 이제 제한된 고객과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죠. 중국이. 네.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전자들의 이제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엔드와 이제 플래그십 모델용 패널을 포괄하는 폭넓은 라인업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고 해도 중국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 성장에 기대서 커왔습니다. 이제 중국 BOE 같은 경우는 애플에 이제 아이폰 그 원래 패널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앞서고는 있지만 이제 지속적 투자를 통해서 이제 중소형 올레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는 중국의 반격이 굉장히 무서운 네, 건데 맞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 방금 말씀 BOE라든가 뭐 CSOT라든가 이런 유명한 업체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보조금 주는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뭐 네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네네. TV에 쓰이는 중소형 OLED는 이제 그렇고 네. TV 같은 용도로 쓰이는 대형 OLED 네. 이 시장은 또 어떤가요? 그렇죠. 대형 올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패널 업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예.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말 기준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생산 능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이게 그 비중이 크진 않고요. 중국 업체가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 비해서 대형 시장이 소극적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대형 올레드 패널을 만들 기술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대형 올레드 패널 같은 경우는 균질한 이제 증착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고난이도고요. 예. 또 아직은 올레드 시장이 성장 단계여서 좀 이제 지켜보자. 이제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고요. LG와 삼성 사이에서 이제 따라갈 만한 표준 기술이 아직은 이제 좀 정립되지 않았다. 예.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뭐 기술력이라던가 뭐 생산 능력 같은 거는 이제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혹시라도 네. 이제 또 중국이 막 따라와가지고 그 LCD 같은 절차를 좀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네. 좀 하게 되고 우려가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네. 이제 향후에도 올레드 시장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 시장 확대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경쟁력 확보, 투자 확대를 통한 이제 공정 효율화와 이제 생산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6세대 IT용 올레드 생산 설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요. 이제 2026년까지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는 이제 노트북과 태블릿 등 IT 올레드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자사 IT 제품에 올레드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애플의 중장기 수요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노트북 등 IT용 패널 생산을 6.5세대 이하 팹에 주로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 8.6세대 팹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보다 다양한 이제 크기의 패널 수요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생산 능력과 원가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업체도 대형 OLED 시장에 곧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뭐 이건 네. 자명합니다. 그래서 또 뭐 먼저 삼성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건데 네네. TV 시장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삼성이? 네네. 예. 이거 제가 올해 초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전자 박람회 CES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올레드 TV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TV 시장 부진에도 올레드 TV의 이게 존재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걸 이제 반영한 결과고요. 네.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는 올레드로 재편될 것이 이제 필연적인 시점에서 이제 선제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이미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또 LCD 패널을 조달할 때 상당히 그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이제 수급이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올레드를 택하게 된 이유가 크죠. 또 글로벌 1위 TV 세트 업체인 삼성전자의 올레드 TV 시장 진출로 생태계 저변이 뒤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랑 LG가 협업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올레드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이르면 이번 분기 내에 올레드 TV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이제 시장에서 나왔고요. 네. 삼성과 LG는 이제 치열하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올레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K 디스플레이네 진짜요. 맞습니다. 네. 아직 충분한 올레드 패널 생산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TV 시장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로 가는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77인치와 83인치 화이트 올레드 TV 패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는 200만 대, 향후 몇 년간은 300만 대에서 500만 대로 이제 출하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좀 세웠고요. 200만 대라고 하면 최소 2조 원어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전체 올레드 패널 이제 생산 능력의 약 20에서 30%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이제 하이엔드 올레드 TV 시장으로 이제 시장 확장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약간 윈윈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LG와의 협업을 택했는데 네. 그렇다면 LG는 지금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시장을 진작에 접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LG도 LCD를 이제 엑시트를 하고 네. 이제 올레드에 전사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국내 TV용 LCD 생산 공장을 이제 셧다운한 데 이어서 문 닫았고. 네네. 예. 중국 광주 공장 생산도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또 LG 전자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최근에 자금 차입에 나섰어요. 이게 이 돈을 올레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운영 자금 확보에 쓸 예정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올레드 생산 능력을 높이고 내년 애플 태블릿 이용 이제 올레드 패널 양산을 위한 투자와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올레드 부문에 이제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그 올레드 사업을 이제 다각화할 계획이고요. 예. 네, LG 디스플레이 매출에서 올레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에서 내년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차량용 올레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 전환 추세와 함께 빠른 시장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돌파구가 네. 되어서 중국의 추격과는 관계없이 네. 뭐 자리매김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홍경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